네, 반갑습니다. 김종렬입니다. 예, 이렇게 저를 표현해 주실 줄 전혀 모르고 이 자리에 왔는데 너무 콕 집어서 정확하게 표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원하는 삶은 여쭤보면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9988. 그러기 위해서 현재 우리의 의학이 충분하냐?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잘 보시면 중요한 걸 하나 알 수 있어요. 암도 상당히 장기간 진행되는 질병이죠. 뇌혈관, 당뇨, 알츠하이머, 간질환 전부 만성 질병이다. 만성 질환이 생긴 다음에 완벽하게 치료하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방이 중요하고 또는 예방적 치료가 중요하다. 현대의학의 과제는 내과 질환이다. 그러면 이 현대의학하고 한의학하고 도대체 어떠한 차이가 있고 한의학이 계속 존재할 가치가 있나? 한의학을 처음 공부하면서 제일 첫 번째로 느낀 차이가 현대의학은 질병 진단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런데 한의학은 질병 이전을 진단합니다. 여러분 한의원에 가서 치료받을 적에 병이 있어야만 치료받으세요? 그렇지 않죠. 제가 잘 아는 수학과 교수님 한 분이 내가 요새 설사 때문에 고생을 하는데 이거 좀 해결할 방법이 없니? 얼마나 되셨어요? 나 거의 평생 이러고 살아. 요즘 좀 더 심해졌어. 제가 이제 그분 체질이 소음인, 속이 찬 소음이다. 소음인 이한증이라고 하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매일 꿀을 아주 좋은 걸 구해서 하루에 2번 공복에 복용하시라. 그러고 전 잊어버렸죠. 그러고 몇 달 있다 만났더니 꿀만 먹고 나으신 거예요. 이게 현대의학에서는 어떻게 되죠? 요게 더 심해지면 과민성 대장 증상으로 진단이 됩니다만은 그 전에는 진단이 안 되고 또 과민성 대장 증상으로 진단이 된다고 한들 그것을 완벽히 치료하는 약은 없습니다. 그리고 한 1년쯤 지나서 어떤 방송국 사장님이 그분이 찾아왔는데 피부가 이렇게 붉게 올라와 있어요. 제가 그분도 체질을 평소 소양인, 속에 열이 많은 분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뭘 잘못하셨는지 물어보니까 최근에 꿀을 연속해서 몇 달 동안 드셨더라고요. 소양이는 원래 속이 뜨거운데 뜨거운 꿀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꿀을 당장 스톱하시고 그런 열독을 해소할 수 있는 녹두죽을 쑤어 드신 다음에 제가 처방해드리는 한약을 처방을 제가 적어드릴 테니까 그걸 가지고 한의원에 가서 약을 해 드십시오 하고서는 일주일 만에 전화가 왔어요. 일주일 만에 한 반절은 들어갔다. 계속 먹으면 되냐? 계속 드시고 다 낫고 나서도 드십시오. 그 열독 빠지려면 시간이 좀 드십니다. 해가지고 완전히 치료가 되셨습니다. 둘 다 제가 질병명을 별로 안 써놨잖아요. 몸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느냐. 질병 이전에 몸이 기울어진 것을 진단하고 거기서 더 질병으로 향해 가지 않도록 질병에 걸렸으면 질병이 악화되지 않도록 다스려주는 것이 한의학이다. 이것을 변증이라고 합니다. 병이 아니고 병을 진단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몸 상태를 진단하는 건데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막문운절이라고 그래서 한의사의 눈, 코, 귀, 입을 가지고 진단을 했었죠. 그것을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현대화하는 작업을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했었습니다. 수많은 최고 수준의 공학자들을 모아서 이 일을 했었죠. 두 번째로는 약물 특성이 있습니다. 현대의학의 약물은 질병, 병 걸린 다음이잖아요. 그럼 이게 문제가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약도 어때야 돼요? 강해야 됩니다. 저와 우리 공학자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 지금 한 10가지 정도 진단기기가 나와 있죠. 이렇게 그 한의사가 느끼는 느낌을 물리적 변수로 치환을 해가지고 그것을 수식으로 연결해서 한의사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국민이 원하는 의학은 뭐냐? 좀 더 구체적으로 내 몸 특성에 맞게 병 걸리기 전에 미리 생활 속에서 내가 스스로 치료할 수 있게 해주면 더 좋겠다. 그렇게 하려면은 ICT 융합, 빅데이터 기반 한 아이 한의사, 인공지능 한의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빅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의 빅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병원과 건강검진센터와 개인 생활 환경 속에서 이와 같이 방대한 데이터를 현재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 보면은 음성 들어보면
컨디션 좀 이상한 거 알 수 있지 않나요? 거기에 한의학은 맥도 봅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에 가서 대소변 보면 대소변의 형상과 색깔까지 봅니다. 그래서 이런 라이프로그 데이터를 쭉 모아가지고 매일매일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인공지능 한의사를 만든다는 것이죠. 질병이 오기 전에 질병 위험도를 상시 관리하는 이러한 시대를 만들어가는 한의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 몇 가지 한의학이 주도하는 미래의학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한번 한의의 가치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약도 잘못 쓰면 문제가 됩니다. 아까 예를 들자면은 그 몸이 뜨거운 그래서 피부 두드러기가 난 분에게 제가 꿀을 처방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더 악화됐겠죠. 그런데 이제 한약의 부작용은 양약의 부작용하고 좀 다릅니다. 양약의 부작용은 예를 들어서 암 치료약을 썼을 적에 그 부작용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걸 감수하고도 약을 써서 얻는 이점 때문에 약을 쓰는 겁니다. 혈압약도 마찬가지고. 근데 한약은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몸이 차가운 수학자 같은 경우 꿀을 먹어서 부작용이 온몸에서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한 부분을 타겟을 한 약물이 아니고 몸 전체의 밸런스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서 그걸 바로잡는 약물이기 때문에 오히려 설사 이외 다른 부분에서도 더 플러스 효과가 나면은 나지 부작용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약은 정확하게 쓸 때는 부작용이 없고 잘못 쓰면은 부작용이라기보다는 역작용이라고 할까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정확한 변증 진단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한의학은 한의사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단은 한국한약연구원이 있기 때문에 많은 공학자들, 물리학자들, 수학자들, 통계학자들이 모여서 연구를 하고 있죠. 한약연구원이라는 이런 국립기관이 없었으면은 사설기관으로는 이런 일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현대의학이 거의 모든 전공자들의 협력을 받아서 이렇게 성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발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다양한 영역의 사람들이 한의학을 활용하고 또 기여하고 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가기관이 늘어날 필요가 있다. 또 한의학의 활용 분야에 있어서 한의원에서 진료하는 처방하는 한약, 침 이런 것만이 저는 한의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건강기능성 식품 영역에서도 한의학의 역할이 많고 저는 일반 식품의 영역에서 또 작물 재배 영역에서 거의 모든 학문 영역에서 한의학을 활용해서 좋아질 부분이 많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 더 공공 재원이 투입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